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교육 갔어요. 교육을 가서 제가 소속된 것은 된 자리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민주시민교육센터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 아니면은 뭐 어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거기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학교 그 정문 쪽으로 나는 가고 있고 그 학생이 보이게 좀 순전해가지고 내한테 뭐 물어보려고 할 것이 있는데 못 물어보고 오다가 또 섰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교문이 다 돼 가니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북한에서 남침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학생이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하는데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근데 그 학생이 묻는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침이라 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남침이 되잖아요.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도 남침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6.25 전쟁은 뭐 북침이다, 남침이다, 아마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오래 얘기할 시간을 없고 서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6.25 전쟁 얘기 나오거들랑 남쪽에서 북침 그렇게 얘기해라. 또 북쪽에서 남침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남침, 북침 캠프 헷갈리잖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겠지요, 모두. 하지만은 그것으로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상에 대한 인식, 이걸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확실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으면은 북침이다. 남쪽에서 북침인.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왔으면은 북쪽에서 남쪽을 해왔으니까 북쪽에서 남침이다. 구별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지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뭐며 공산주의가 뭐며 좌파가 뭐며 우파가 뭐 이거 왜 의아합니까? 모르잖아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구별해서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좌파, 우파 이거 확실하게 구별해가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겁니다.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하고 이거 일단 구별하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다른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별, 이것도 구별도 확실히 안 되잖아요.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를 않아요. 선진국과. 선진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맞아요. 실제적으로 정보를 보니까 세계에 한국이 교육 수준이요 2등이 됩니다. 이 교육 수준 가는 것은 대학 졸업을 한 이상을 말하거든요. 고등교육 이상인데 고등교육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그건 대학 교육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데 2등이에요. 1등이 어디냐 보이긴 해. 핀란드래요.
저 동그라파 쪽 북쪽 아닙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 데서 그 기티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 수준이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다른 데서 발표한 게 아니고 영국 교육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배워야 되잖아요. 무식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서 무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데가 어차피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지 수준. 저도 이번에 보이기에 대구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버스 카드 있죠. 7월 달부터 그냥 막 기차도 무료고 또 전차도 무료고 그 표를 받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받아가 가더니 7월 1일 되면 이제 쓰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니? 복지 정책이잖아요. 국민들에게 그 국민이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냥 다 호소해가 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고 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지거든요. 그게 복지 수준이 높아야 선진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정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 이제 지금부터 이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공산주의자가 우리 보고 말이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생각이 없어. 아무리 생각이 없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식이 용감하다. 맞죠? 예, 무식이 용감하다. 그거 맞습니다. 무식하면 뭐 용감하죠. 그래서 정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돈 안만 많아도 헛일이다. 돈 안만 많아도 헛일이다.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가 누구? 그 일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거다. 교육이 안 되면 민주주의 할 수 없다. 예. 맞잖아요. 민주주의가 뭐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데 말은 백성이 주인이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다. 그건 뭐냐 같으면 지식이 없었어. 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렇다. 정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이 지금 나는요,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욕을 해서 될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게 보이긴 답답해요. 회의하는 중에 앉아 있다가 코잉한다는 갑니까? 들었죠? 이거 코잉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있다고 보면 이게 말이 아니지. 국민소득이 3,000불 이상 되는 대한민국 안에서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2등이라고 하는 안에서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그거 코인 두드리고 앉았다 하는 이게는요 쫓아내버려야 돼. 맞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앞에 연단에 섰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도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정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안보 수준이 높아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뭐 나라가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도 몰라. 의하면 나라가 지켜진다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대학 나왔어. 그래서 돈 많이 벌였어. 그건 뭐한 소용이 있냐 말이야. 저는요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상 그저 저한테는. 맞죠? 저 미친 사람 아닌다 하면 이렇게 나와 다닐 수 있습니까? 미쳤어요 나도요.
왜 그런 거 하니 참말로 답답한 세상에 살고 이거 한 수 잘못하면은 국민소득 3,000불이 끝나는 거예요. 이 3,000불 뭐 한 방 꽝 캐면 우크라이나 지금 봤죠? 우크라이나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안보 수준이 높지 않으면 나라 언제 떨어먹는지 모른다. 내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안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침략받고 난 다음에 포항에서요 전부 때에 경찰관 잡아가면 뭐가 달아났더라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 지키겠다는 의지에 있었으면 6.25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운동장에서는 야구하고 노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거 다 말 못하죠.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었거든요. 독일에서 쫓겨나가 어디로 갔나 하거든요.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오래 살았어요. 부부간에 런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원조는 이 사람이 어떤 사상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또 뒤에 하도록 하지만 어차피 공산주의 원조다. 공산주의의 제일 우두머리다. 할아버지다 이 말 아닙니까? 원조다. 누가? 마르크스.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현재 공산주의의 이름을 걸고 어리석고 힘없는 나라, 똑똑하지 못하고 그런 나라에 들이밀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였는데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혁명가거든요.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마르크스의 사상 이론, 세계 혁명 이론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맞다 이리 해야 맞다 해서 나서서 혁명을 한 사람,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혁명가 레닌입니다. 아마 이름은 우리 다 안 들어봤습니까? 그죠? 레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원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장로님하고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 공산주의 운동한다 하는 사람 중에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운동을 바로 배웠겠지. 맞든지 틀리든지가 바로 배웠겠지만 그 이외에 얼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 하겠다 이거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같으면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같이 보입니까? 이건 피스톤이거든.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이 전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하던 게 기계가 돌아가게 되니까 생산이 많이 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트의 전기기관이 참말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도 쓰여 있어요. 어떤 걸 써있나 하면 우리는 가스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간다든가 휘발유 가지고 운전해 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가 있느냐? 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운데도 북한에 대한 얘기는요.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북한에요. 휘발유 떼어가지고 자동차 가려고 하면 휘발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대신에 자동차 뒤에다가 불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불로 떼거든요. 불로 떼게 되면은 거기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전기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전기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외정시대 때는 거의 시골에서는 다 그걸 썼어요. 그리고 해방되고도 그걸 썼는데 지금 북한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왜 합니까? 그걸 외부 세계를 알고 보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외부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죠. 지금은요 북한이 외부 세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전기 기관을 발명함 때문에 산업이 발전돼서 영국이 돈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같으면 이거요.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와트가 만드는 전기기관에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차는요. 그런데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기에? 연기가 나오니까 공해를 주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데 그때는 석탄과 떼잖아요. 석탄과 불을 떼게 되니까 꿀떡에 연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석탄 가지고 불 떼 가지고 연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이 꿀떡 안에요. 쭉 올라가면서 그 거름이 있잖아요. 거름이 계속 모이게 돼요. 그래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불태워도 잘 안 타거든요. 그러기에 왜 됩니까? 자본가들이 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저거끼리요.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앉아가지고 자본가들이 착취했거든요. 그때 그 역사 보면 웃깁니다. 보이기는 앉아가 머리카락 익합니다. 어이, 저 꿀떡이 말이야 저렇게 더러운 게 끼가 있는데 이거를 꿀떡을 힙어가지고 불이 잘 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놈이 그거 간단하다. 노동자들 끄고 와가지고 저 꿀떡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똥짜발로 차뿌리마 굴로 들어가겠지요. 굴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내 죽네 하면 제대로 청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하게 된 배경이고 이것으로 통해서 산업혁명의 부작용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이 사상 문제도 여기. 그래서 꿀떡에 올라가 가지고 똥자발 차에 가지고 내려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집안들이 모여 가지고 누굴 욕하느냐? 자본가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본가를 욕을 합니다. 자본가를 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자본을 대투자해 가지고 회사를 차려 가지고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익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자본가의 어떤 뭐랄까요 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는가 하니 이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레닌이죠.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자본가를 때려 엎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가를 때려 엎는데 그냥 때려 엎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노동자를 저렇게 해서니까 노동자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자본가를 때려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호응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를 때려 엎자라고 하는 혁명 운동을 레닌이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그 바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운동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정리하자. 공산주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개인 소유를 철폐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개인 소유는 없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는 지구상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자본가한테 멸시받았던 일반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숫자가 많지. 그럼 자본가는 몇 명 안 되니 자본가 때리잡아 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회가 그거 좋아 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개인 소유를 철폐하자. 그러면은 사회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노동자처럼 개인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돈 다 뺏어라. 돈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도 노동자와 같은 입장을 서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인 소유를 개인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건 내 돈이다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된다. 다 뺏어라. 그래서 이때 공산주의 사상 중에서 개인 소유에 철폐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서 큰 소리 치는 거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 공장 돈 있는 사람이 공장주가 하고 그 밑에 있는 일꾼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는 거 이리가 안 되니까 생산 수단은 공유하도록 하자. 니가 내가 없도록 하자,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국가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회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한 국가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네가 높고 네가 낮으라고 하는 거 이건 없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급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는 평등하다. 평등을 추구한 겁니다. 네가 더 높은 거 없고 낮은 거 없고 부자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 사상이에요. 이래서 마르크스 레닌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고 하면 잡아가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안 잡아간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하고 다른갑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것이 한바탕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개인 소유는 없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하는 데서는 개인의 소유가 없다. 북한에 개인 소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개인 소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를 만들었냐 그러면 계급을 만들었어요. 김일성이가 계급을 만들어가 현재 북한의 52개 계급이 북한에서 북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고 있다 하는 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소유가 없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 있겠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정의는요, 개인 소유가 없다니까 그 대신에 능력에 따라는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배급받는 사회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 자 여기서 첫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를 넘어갔을 때 개인 소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우리는 개인 소유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한 채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마지막에 분배받는다 하니까 일한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먹이 살려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선동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만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재산이 없이 일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는 뭐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일한 만큼 배급받는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한 만큼 배급받는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거냐? 일한 만큼 배급받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 소유 없다 하는 똑같아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일은 요만큼 하고 필요한 것이 이만큼 있으면 준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공산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속히는 것이 이겁니다. 예. 일은 적게 하든지 간에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내가 소유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밥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거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고기 좀 달라고 하면 고기 여기 있다 딱 주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다. 그래서 쌀 떨어져서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사상, 이걸 다시 뒤로 돌려서 생각하면은, 사회주의는 자 여기서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제 사회주의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사회주의는요, 개인 소유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을 한번 해도 일해서 나오는 결과만 지가 받을 따름이지 무조건 하고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설것 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네가 하루에 6시간 일했으면 6시간만 배급받아야 되는데 6시간 해도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준다 이 말이거든.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느냐? 됐으면 북한 같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굶어 죽고 하는 거 없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개인의 소유가 없다 하는 것도 같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도 같고, 암만 능력에 따라 일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의 결과가,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준다. 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동차 한 대 필요하다 하거든. 자동차 한 대 주시오 하면 여기 있다 하고 탁 내놓는 사회가, 그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지구상에 아직 한 번도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될 수 없죠. 될 수 없죠. 소련에서요, 공산주의하고 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모스크바에 굴러다니는 차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차가. 예.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차 바꿔달라고 하면 차 다 바꿔줘야지. 왜 바꿔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속이는 거다. 자, 보세요. 내가 왜 이 사진을 올리나 같으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든지 공산주의 국가든지 간에 마르크스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바탕 속에서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그건 구별하게 되면 엄격하게 구별이 되지만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실천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죠? 아코디언 가서 못 씹는데 무슨 뭐 아코디언이 가서 해야 돼요. 아코디언이죠. 이 사람 가수예요. 노래 불러요. 못 씹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 잘하는 거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농촌이에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니 사회주의 사회 개념은 분명히 있지만은 북한 내에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내에서는 똑같다. 한 나라도 내가 일한 거는 열흘 일했는데 100억은 단락하는 것은 열흘 단락하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 하는 것은 구별되어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모내기 할 적에 이 사람이 자기 논에서 하겠습니까? 국가 논에서 하겠습니까? 진원에서 하는 사람 없어요. 북한에서는.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모를 심는데 아코디언 치고 그다음 노래 부르고 감시하고 하는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요. 이거는 모를 심는데 기계 모를 심어요 이 사람. 우리 기계 모를 심는 거하고 다른 거 있죠? 어떻게 다릅니까? 기계 못 심는 기계 뒤에 사람이 둘 붙죠. 어떨 적엔 서희도 붙더라고 보이긴. 둘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를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기계가 그거 받아가지고 꼽으면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앉아가지고 몸목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부러 뭐 좋은 그림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 농촌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농촌 다. 여기 보면은 뒤에 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느냐?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요.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운전수가 뒤에 몸은 잔뜩 싣고 나가면서 그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씹는다는 거예요. 속도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은 기계도 다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농촌에 대한 것을 관계를 보게 되면은 북한은 아주 후지되어 있고 남쪽은 어디가 되느냐? 발달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판에서 사회주의 사회 능력대로 일해도 일한 만큼밖에 배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능력은 적어도 필요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의 선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급받아요.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재수 좋은 태길이에요.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지금 배급받으러 갈 사람도 있으리고 그럴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소유가 있음으로 통해서 내 소유를 아끼고 따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북한 같은 데서는 개인 소유가 없으니까 논에 가가지고요 뭐를 손으로 심는다 하더라도 잘 심을 수 있느냐? 안 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닌데 뭐 때문에 합니까? 이래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선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과 뭐 중국 같은 데서는요 사회주의가 어떻다, 뭐 공산주의가 어떻다 하는 그건 이런 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개인 소유 없으니까. 북한에 개인 소유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남쪽은 개인 소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배급 받는데 배급 봉다리 이게 포대 들고 가지고 받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 좋지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거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 그 외정시대 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심부름을 잘 해줬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종아야, 너 배고파도 너리 이가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탁 안 넘겨주잖아요. 그럼 탁 짊어지고 총알같이 갑니다. 엄마가 잘한다고 해놨으기는 쫓아가야지. 가서 탁 받아가지고, 그럼 자료도 딱 가지고 가야 되면 자료에다가 배급소에서 이런 배급소는 아니더라고. 일본 시대 때 배급소에서 배급을 주잖아요. 그럼 그놈 짊어지고, 그게 많은 것도 안 주지. 짊어지고 집에 가면, 야, 우리 종은 발에 발통 달려 있어. 심부름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도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소유가 없으면 열심히 일하는 한 놈도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없는 건 아니지. 공산주의 돼버리면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따지고 보면 한 가지래요. 예. 구별을 해서 생각하니까 사회주의는 능력껏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밖에 배급 못 받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능력껏 일을 하고 내가 열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가면 공산주의 사회는 열이라고 하는 배급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가입니까?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그 고기 같은 거 지가 나가서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평양에는 다릅니다. 평양은 달라요. 평양은 다르지만은 일반 시골에서는 이 고기도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배급을 기다립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왜 합니까? 이거 지키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고기, 우리 같으면은 고기 살러 가면 고기 전에 가가지고 이거요, 이카죠. 그러면 대만 쫓겨나갑니다. 그거 없으면 이거 내 하는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재수 좋다 하는 말은 뭔가 하니,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싸우는 그 판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지금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싸질머지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 북한 방송이라든가 공산주의 방송 듣기 위해서 단파 라디오를, 우리 집에 단파 기계가 이마침 큰 게 있어요. 이건 세계 각국에 내가 스위치 탁 넣으면 미국까지도 날아가요, 이 소리가. 중국은 자택어치, 일본 자택어치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일어난 기형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없으니까 지 돈이 있어야 무슨 뭐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하지. 이때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사회주의 사회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하고 하고 있는데 장사가 왜 벌어졌느냐 같으면 북한 체제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 장사 안 되잖아요. 한번 잡아가세요. 옛날에요. 그건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단파 라디오 국가에 허가 받아가지고 집에 있어요. 어디든지 단파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를 들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외국어만 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건 장마당이거든요.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하면 장마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마당이 일어나면 안 되죠. 장마당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숫자가 얼마나 압니까?
3만 2천 명쯤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막았지요, 북한에서. 지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이긴 해. 북한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북한의 장사가 지금요, 북한 전국에 장사하는 장사 장소가 55개래요. 55개. 전국에, 북한 전국에. 이제 이건 옛날에는요, 북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길거리 뒤에 차 있는 거 보면요, 차 있고 길거리에 몇 대 채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밥을 사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뭐를 느끼게 됐냐 같으면, 아, 야들이 생명이 이제 다 됐구나. 생명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남쪽에서 저쪽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응원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망해 뿌리야 다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망해 뿌려야 된다 하는 말은 북한 사람들만 내 죽어버려 하는 이 말은 아니거든요. 북한이 해방되려고 할 것 같으면 북한 사회가 무너져야 돼요. 현재 북한에서는요, 길거리에 앉아서 음식 사 먹을 수 있어요. 산 모퉁이에 사람들이 모여가 여기서 물건 팔아요. 이 사회가 변화됐죠? 엄청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인데 운동장 안에서 장마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가서 야한테 장사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사람들 모양으로 저런 시간에 허락하는데 한다 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 장사하고 살고 싶은 생각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걸 안 하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도록 막으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깨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아까 전에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래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가에서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막아놔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막을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 장사해요. 이거는 처음부터 내 거 인정하는 사회, 처음부터 장사하는 길에 들어간 사람은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깨끗하게 해놔놓고 장사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형태예요. 여기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다 깨끗하게 다 해놨더라고 보니까. 예,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재래시장은 이렇게 차려놓고 그다음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옛날처럼 뭐 자태운데 가면 막 우리 팔아먹으려고 막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죠? 그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야 돼요. 지나가는 놈 붙잡아가지고 사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재래시장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 좋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소득 면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경제,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도 그렇게 안 돼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 보세요. 국민 소득이요. 현재 국민 소득이 자, 어디 갔노? 854불. 1년 소득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75달러였었거든요. 6.25 전쟁보다도 이거 못해요. 지금 현재 북한이. 그 다음에 남한은 26,000달러입니다.
$26,000 같으면 한 3천만 원 1년에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어때 근처 갑니까? 직장 있는 사람들 한 3천만 원 1년에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볼 때에 하하 대한민국이 잘 살구나 칼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이거 아니다 칼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할 분명히 돼. 그게 한국이 북한의 소득의 30배 현재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저는요 인터넷에 참 TV 봅니다. 해보면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언제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봤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자동차가 250만 대, 자동차가 250만 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 2사람 앞에 자동차 한 대 있어요. 이렇게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공산주의 좋다가 하거든 보따리 사가 가라.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맞잖아요. 사람이 잘 살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막 어떤 정권이 어땠다 하는 거 그거 다 체압보고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분들이 배가 고파 예배 보러 가서 집에 가서 아이고 배고파라 이럴 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다 국가의 혜택으로 통해 국가가 정책을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보세요. 2사람 앞에 자동차 한 대씩이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저 동그라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52개 나라였더라고요. 52개인데 지구상에 현재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가 숫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 편 동쪽에 중국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북한 맞죠? 2개. 그 다음에 옛날에 베트남도 공산주의 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동그라파 쭉 앞만 봐도요 공산주의 하고 있는 데가요 러시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되면요 러시아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이거 포기하게 되면 그건 뭐 이익할 것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위성에서 본 위성사진 아닙니까? 맞죠? 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울은 이 근방에 불빛이 많아요. 여 밑에 불빛 많죠. 이거 북한 땅 아닙니까, 여기? 북한 땅인데, 북한 땅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평양만 여기 보면 반듯해요. 이게 내가 북한을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도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보따리서가 북한 가야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가야지. 그 말입니다. 한반도 야경에 위성 사진 찍었는 거 발표된 걸 보면 그래요. 여기는 북한 땅 아닙니까? 여기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 전기.
실제로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의 경쟁은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소식을 못 들은 모양이라. 그래서 저는 참말로 오늘 여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요. 참 다행스럽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통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거 얼굴만 볼 수 있도록, 그죠? 오늘 점심을 먹는데 나는요, 쫓아다니다 보니 언제 그런 점심도 얻어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낮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대한민국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참말입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동그라파 미국 할 것 없이 막 댕겨봤는데, 댕겨보니까 옛날에는 대한민국 못 사는데 지금 댕겨보요.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참말로 알뜰하게 잘 사는 나라가 별반 없어요. 그래서 이 체제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합시다. 해서 참말로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참말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도록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유익하게 전달된 것이 없지 싶은데 그래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